자, 김병진의 사이연서 부산 산업과학혁신원 김병진 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무슨 얘기 나눠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스포츠의 재전이라고 얘기한 올림픽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 예전에는 올림픽 이러면 국가 간 역량을 겨루는 장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조금 뭐 개인적으로 가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 각 국가가 올림픽 금메달 따는데 온 힘 막 기울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온갖 과학 기술이 이제 같이 접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스포츠 기록이 이제 날로 갱신되는 게 사람의 신체도 이제 뭐 영향이 커졌겠죠.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된 것 중에 또 과학들이 또 뒷받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올림픽 끝나고 해서 스포츠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안 그래도 원래 이제 체육학과 이런 이제 과들이 스포츠 과학과로 이름도 많이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스포츠 과학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는 것 같은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정확하게 스포츠 과학이라는 게 뭡니까? 그렇죠. 우리 얼마 전까지 체육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다가 네네. 그래서 이제 스포츠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스포츠 과학은 이제 스포츠가 일어나는 현상 속에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물리, 뭐 생물학적 이런 법칙들을 발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스포츠 활동과 관련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들도 규명하기도 하고, 네네. 또 선수의 생리적, 심리적, 그리고 운동력학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명을 해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종합과학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예. 예전에는 이 선수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리학이라든지 운동 생체 역학이라든지 스포츠학 이런 것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요즘에는 선수의 심리 하는 스포츠 심리학, 또는 이 스포츠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또는 경제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이런 자연과학하고 인문 사회과학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되는 그런 과학 분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수영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갈 것인가 해서 이게 굉장히 뭐 진화된 그런 수영복을 입는다거나 뭘 바른다거나 뭐 머리를 자른다거나 그리고 뭐 운동복을 바꾸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걸 또 넘어서 그 사람의 심리 자체가 그 너무 이렇게 그 거기에 한 곳에 몰려 있으면은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분야가 되는 거군요, 그죠? 그렇죠. 왜 이렇게 웃으세요? 전화로 하니까 좀 낯서네요. 근데 전화로 하는 게 낯선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호흡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자꾸 숨소리가 지금 전화기에서 들려서요. 조금만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낯설어서. 근데 잘 그 안 와닿는 게, 그 스포츠 과학이라면 운동 잘하게 해주는 기술 같은 거 외에 뭐 다른 게 있다는 얘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원래는 이제 우리 스포츠 과학 이러면 아까 체육을 말씀드렸듯이 예. 운동을 잘하게 해주는 기술에 집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스포츠 과학이라는 게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이게 고대부터 있었다고 이제 봅니다. 1세기경에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네네. 그 양반이 그리스의 교육기관, 공공교육기관이죠. 예. 김나시온, 요즘 짐네이지움이라고 얘기하는 체육관. 예, 이런 곳에서 뭐라고 강연을 했냐면,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려고 하면 디저트를 먹지 말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냉수를 먹어도 안 되고 포도주를 아무 때나 먹어도 안 된다라고 강연을 했답니다. 이건 뭐냐면은 체계적으로 컨디션 관리하라,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스포츠 과학의 시초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포츠 과학이 원래는 이제 선수의 운동 역량 이런 관점에서 보다 보니 의학에서 많이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1930년대에 스포츠 의학회의라는 것이 있었고, 이때 의학을 이제 육체적 역량을 어떻게 더 강화를 시킬 것인가 집중을 했답니다. 근데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게 스포츠 과학을 뉴 사이언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때는 이제 동서 간의 그 냉전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전쟁은 못하지만 스포츠를 전쟁의 대리 품목으로 잡은 거죠.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각종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을 시켜왔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체력 단련뿐만 아니라 이제 이 경쟁을 어떻게 이길 건가 하는 심리학적인 부분, 사회학적인 부분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이게 이제 스포츠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경쟁이라는 스포츠의 특성 때문에 이렇게 스포츠 과학이 다양한 분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네.
보통 우리 이제 운동하고 스포츠 같은 의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다릅니까? 예, 그 보통은 이제 운동, 체육, 스포츠 다 그게 아니야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 예. 이제 운동은 스스로 이제 그 사람의 신체를 단련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네네. 건강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큰 힘을 기르기 위한 스스로 이제 몸을 단련하는 거고요. 네. 체육은 이러한 신체 활동에 교육의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체육은 학교에서 시키는 거죠. 네. 집에서 체육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통해서 다른 교육적 목적을 얻는 거죠. 집단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집중적으로 높이다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고요. 근데 이 스포츠는 경쟁과 유의성이라는 특징을 가지는데요. 스포츠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보면 경쟁과 유의성을 가진 신체 경기의 총칭이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한 연습 뭐 이런 것들도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재미도 느끼기도 하고 예, 예. 이런 것들이 그 기존의 그냥 운동과 다른 거죠. 근데 이 경쟁과 유의성은 이게 과학 없이는 절대 발전을 못했던 요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경쟁과 유의성 뭐 이런 얘기. 예. 그래서 과학이 중요하다. 그럼 좀 더 짚어주세요. 좀 어렵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경쟁에서 과학이 중요하냐 이렇게 네. 잠깐 보면 경쟁을 하게 되면 꼭 승자와 패자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승자와 패자에 대한 결정은 그 승자든 패자든 승복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즉 공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공정하려고 하면 온갖 경계에서 정확한 측정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시간, 거리, 무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되죠.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어떤 역도를 하는데 한 선수가 들었던 무게가 나는 저 무게 인정 못하겠다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공정하게 됐다라는 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 측정 과학이라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100m 육상 경기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달린 거나 미국에서 달린 거나 똑같이 기록을 인정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나 일어났던 그 세계 신기록에 대해서 사람들은 열광하고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육상, 수영, 역도 같은 기록 경기에는 정말 측정 과학이 정말 중요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기록 경기뿐만 아니라 축구, 야구 같은 구기 종목에서도 이제 측정 기술들이 도입이 돼가지고 좀 더 재밌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박성호 해설위원 나오셔서 이제 야구 얘기하셨는데 네. 만약에 이제 야구가 그냥 승패만 있다 그러면은 야구를 다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중간중간 재밌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이 구속이 얼마다. 라는 걸 가지고 세계 최고 구속 선수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거는 뭐 그 아롤디스 제품은 거기 그 선수가 시속 160km를 던졌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일본에서 활약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일본 선수 예. 오타니는 시속 165km다. 뭐 네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로 선수를 상호 비교하기도 하고 재밌게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축구에서 우리 박지성 선수가 정말 열심히 뛴다 그랬는데 그걸 아무도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박지성 선수의 동선을 측정을 해가지고 다른 선수보다 많이 뛰었다 이런 것들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 측정을 통해서 선수들 간의 경쟁심도 높아지고 네네. 팬들도 다양하게 보는 재미들이 느껴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재미가 있어지니까 그 스포츠를 보는데 돈을 내기도 하고 프로 스포츠가 만들어 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경제적 효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뭐 네. 그런 기록 측정도 있지만 요즘은 보면 이제 뭐 프로야구나 프로농구 같은 것도 뭐 이렇게 비디오 판독 이런 것도 하고 요번에 예. 올림픽 보니까 또 그거를 뭐 챌린지라 이름 해가지고 영상 측정 같은 것도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렇죠. 최근에는 이제 우리 카메라 기술이 발달하고 네네. 그다음에 영상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영상을 보조 심판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VAR이라 그래가지고 비디오 보조 심판 제도들을 많이 도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남발하면 안 되니까 예, 예. 이게 이제 그 경기당 몇 번의 기회만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데 이 영상 판독 기술이 이제 영상으로 촬영해서 이게 심판이 원래는 그 사람이니까 실수를 하잖아요. 그런 실수들을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되짚어 줄 수 있는 이런 건데 네네. 이게 이제 단순하게 판정뿐만 아니라
또 스포츠의 재미를 높여주는 기술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타구 추적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이 공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 어떤 궤적으로 가느냐 이런 것들도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느낌하고 다르게 실제로 가장 빠른 속도를 가진 스포츠가 뭐냐 이렇게 보면 사실은 배드민턴입니다. 조그만 셔틀콕을 가지고 치는데 배드민턴의 최고 시속이 시속 426km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는 측정 못하지만 영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배드민턴이 빠른 속도, 그 다음에 느린 속도, 궤적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해서 보다 관중들이 재밌게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보니까 그런데 이제 경쟁이 심해지면 그 약물 복용 같은 부작용도 심해지는 거잖아요. 약물도 막 시대가 변할수록 계속 막 바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경쟁이 심해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약물 문제가 제일 큰데요. 약물 문제는 되게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뭐 3세기경에도 올림픽에서 이기려고 카페인이나 그다음에 코카인 같은 마약을 먹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우리 합성된 암페타민, 각성제죠. 그리고 이제 근육 강화한 스테로이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복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복용을 막아야 되니까 이제 반도핑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미량의 혈액이나 소변 속에 있는 미량의 이런 성분들을 찾아내서 적발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88 올림픽 때 그 100m 세계 신기록 세웠던 벤 존슨 세계 신기록 세우고 난 다음 메달 박탈당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반도핑 기술로 찾아내서 이러한 메달을 박탈하는 그런 것도 합니다. 여기에도 우리 화학 분석 기법, 크로마토그래피 기법을 주로 많이 쓰는데요.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극미량의 그런 물질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기술도 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약물 복용뿐만이 아니고 뭐 또 다른 반칙 기술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약물은 이제 적발이 잘 되니까 이제 다른 걸 하게 됩니다. 그 요번에 이제 올림픽에서 이제 마라톤 금메달 땄던 킵초케 선수 세계 신기록 1시간 59분 정도 이 세계 신기록을 가진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신는 신발이 전용 신발이거든요. 시중에 팔지 않는. 근데 이게 N사가 만든 신발인데 이게 무게는 180g밖에 안 되는데 밑창에 탄소 섬유가 3장이나 들어갔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스프링 역할을 해가지고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기록이 나왔다. 그래서 국제육상연맹에서 안 돼. 그 스프링판 그 3개 하지 말고 1개만 해. 이렇게 해서 그 이후로는 기록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아까 김동현 아나운서께 이제 수영할 때 그 수영복 말씀하셨는데 한때 전신 수영복 되게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이 전신 수영복이 폴리우레탄이라는 재질로 만들었는데 부력이 있죠. 그래서 잠수를 많이 안 하니까 속도도 빨라지고 물의 저항력도 줄여가지고 이게 2009년도 로마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이게 등장하자마자 세계 신기록 43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다. 이래서 이것도 기술 반칙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규제가 됐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법 그 문제들이 나옵니다. 유전자를 바꿔치기 한다. 유전자 가해수를 통해 가지고 가해 기술을 통해 가지고 선수의 운동 능력을 높이는 유전자를 집어넣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적발은 안 됐는데 반도핑 기구에서는 이미 품목에 넣었답니다. 근데 유전자를 어떻게 적발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적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요, 나와야겠네요.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인간의 뇌를 자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을 하거나 우리 펜싱 선수 할 수 있다 하면 진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처럼 전기 자극을 뇌의 특정 부위에 줘가지고 순간적으로 신체 능력을 높이는 기술이 이미 개발이 됐습니다. 이게 과연 인체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사람의 능력을 높이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봐서 이렇게 이것 역시 이제 그 도핑으로 봐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영웅 영화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인조인간을 만들 때 어떤 관에다 갖다 놓고 막 뽀글뽀글 나오는데 갑자기 그걸 뚫고 나와가지고 막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데 실제로 지금 그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놀랍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적절하게 쓰이는 게 아니라 조금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 조금 나쁜 쪽으로 쓰일 수도 있다. 예. 그래서 한편은 과학이라는 게 되게 무섭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산업과학혁신원의 김병진 원장이었습니다. 예, 오늘 하루 종일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길 많이 미끄럽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고 또 방역수칙 잘 지켜서 더 안전하게 보내입시다. 자갈치 아침에 17,706회 박성원이었습니다. 아나운서 김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